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즐거워요. 매일매일 즐겁고 유쾌하기 때문에 천회장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마다 지각을 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시 땡 하면 해놨는데 가령 뭐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은 뭐 1시간 늦던거나 아니면 30분 늦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날 기분, 컨디션 아주 잘 이렇게 뭔가 이게 유지를 잘해야 한다는 거지. 항상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평정심. 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 배당금을 또 받았다고 해가지고 천회장한테 또 쿠폰도 쏴주신 분이 있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주시는 쿠폰은 잘 제가 마시도록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많이 벌고 수익도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기분을 약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기분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바꿔야 돼요. 이 부정을 긍정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힘들더라고. 저도 예전에는 참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긍정회로,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복잡할 때 그때는 글을 쓰라 합니다. 글을 써라. 생각이 복잡할 때는 글을 써라. 이 생각이라는 놈은 그 얌체 공과 같아가지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이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생각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럴 때는 그 생각을 한번 글로 적어보니까 글로 한번 적어보자. 옮겨보자. 이 글로 옮기는 순간에는 생각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복잡할 때는 한번 노트를 펴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는 습관을 가져보고, 두 번째, 기분이 울적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하냐? 걸어라. 나가서 걸어보세요. 울적하면 기분 안 좋을 때는 걷는 거야. 하여튼 기분이 울적하면은 누구도 만나기 싫죠. 누구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지더라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막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울적한 기분은 뭔가 박쥐와 같아. 박쥐. 알죠? 여러분들 보셨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을수록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적하고 음침한 그런 기분들은 빨리 없애야 돼요. 세 번째는 화가 날 때는 음악을 들어라. 음악을 들어라. 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끌어오르는 감정이 이제 완화가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심박수와 비슷한 속도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 알파파라고 합니다. 알파파. 이 알파파가 나와가지고 형성이 돼서 이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네. 균형.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울적하거나 아니면 화가 난다. 막 화가 날 때는 무조건 음악을 들어야 돼요. 화가 날 때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자. 그 네 번째, 불안하다. 이 불안할 때는 심호흡을 하래요. 심호흡. 이 심호흡을 하자. 마음이 불안해지면 호흡이 좀 빨라지게 되면서 우리 몸속의 산소가 좀 감소하고요.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합니다. 이럴 때는 뭔가 심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뇌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산소를 공급해 주면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안정을 찾는 겁니다. 안정을 찾더라. 그래서 불안할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다섯 번째,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일기를 써보자. 일기. 여러분들 일기 씁니까?
이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지는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일기를 쓰는 거야. 일기를 한번 써보자. 이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이 더 이상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 지금이라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그래서 안 좋은 기분이 생겼다고 무조건 막 억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억누르면 안 됩니다. 그 안 좋은 기분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작게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변화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5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생각이 복잡할 땐 글을 쓰고, 우울적 같을 바깥으로 나가서 걷고, 화가 막 솟을 때는 음악을 듣고, 불안이 생길 때는 심호흡을 하고, 두려울 때는 일기를 써보자. 안 좋은 기분이 해소되도록 작은 변화를 꾀한다면은 여러분과 본인 천회장은 그 기분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야 돼요. 좀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거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뭐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올해 1분기죠. 1분기에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어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주주들이 이제 치열한 또 정치적인 공방을 하느라 정치적인 공방.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정치 참 이야기 좋아해요. 싸우기도 좋아하고. 진보 성향의 주주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실적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보수 성향의 또 주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 부작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 1분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95.75% 이제 급감을 했어요. 2분기에도 충격이 예상되고,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컨센이 6,974억이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9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 악화가 어닝 쇼크의 원인이지만은 주주들은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에 이유를 찾고 있다. 이 주주들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그 한국 상황 특성상 이 정책이 기업 활동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성향에 따라서 정반대 주장을 또 내놓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보 성향의 주주들은 윤석열 정부의 그 미국 중심 외교가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사드 사태를 재현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주가 탈중국 외교의 씁쓸한 청구서가 결국 대한민국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보수 성향 주주들은 또 문재인 정부를 원흉으로 또 지목을 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구속과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어떤 주주는 리더십 공백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고 투자 적기를 놓쳤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종목 게시판은 정반대의 성향의 주주들이 막 충돌하는 격전지야. 볼 게 없어. 매번 보면 정치적인 그런 글들만 있어서 종토방은 가입 보지도 않습니다. 참 할 짓들이 없어요. 보면은 이런 글이 쓰고 있고. 하여튼 실적과 그 주가 얘기가 대부분인 다른 종목 게시판에 대비됩니다. 매번 쓸데없는 글이나 쓰고 있고 정치 글이나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죠. 저는 그 네이버 같은 이 종토방 운영자들이 좀 이런 거 좀 걸렸으면 좋겠어. 아예 정치를 못 쓰게. 이 네이버는 참 보면 골 때리는 기업이에요. 이런 거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주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전자는 주주들이 뭉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게시판 관리를 안 하니까 네이버가 이꼴하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갈등과 별개로 주가는 반등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이제 진정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또 커졌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실적은 하반기에 반등하겠지만은 주가는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너무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너무 하시면 안 돼. 피곤합니다. 피곤해. 정답이 없어. 뭐 중리산이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도 없는데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이 이제 미국의 이제 인텔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안주하려는 신호다. 시장에 안주하려는 신호라고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영국 언론은 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삼성그룹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조언합니다. 니들이 이병철 회장을 알아 하면서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요. 삼성은 인텔과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은 업계 1위 위상이 너무 편해가지고 경쟁사들로부터 더 이상 사업을 빼앗으려는 그런 욕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감산 결정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동시에 삼성가가 현재 안주하려고 한다.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안주하는 분위기를 지난 11월 개최된 그 투자 설명회에서 찾았다고 하네요. 당시 삼성은 그 D램 그 3사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의 균형도 좋아졌다. 2035년까지 D램 시장 매출도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발표를 했죠. 이코노미스트는 그 자문사 그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그 피에르 페라구시의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기술에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혁신 우위를 일부 뺏겼다고 짚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후반에 미국 반도체 업체 챔피언인 인텔의 모습을 현재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는 거야. 당시 인텔은 TSMC하고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가 인텔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성의 목표인 2030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이코노미스트는 그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면서 반도체 생산 모델을 더 급진적으로 이제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을 해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한 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보니까 이병철 정신을 언급하는데 이병철 정신 1983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그 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죠. 업계 정상을 노린 점을 강조를 했고 당시 이 전 회장은 한국의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그런 깡따구도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 사업한다는 게 이게 뭐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메모리 그 반도체 감산 발표 이후에요. D램하고 여러분들 낸드 플래시 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목격된답니다. 조금씩 목격되더라. 다만 본격적인 업황 반등은 일러야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반도체 업계 시각이에요. 4월 13일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니까 DDR4죠. 16기가비트의 그 2666 D램 제품 가격이 3.235달러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이날 오후까지 집계된 제품 현물가 이제 평균치라고 하는데 이 D램 현물 가격이 오른 것은 22년 3월 7일 이후 401일 만이라고 합니다. 또 제품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생산해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범용 D램이죠. 이 D램가는 크게 현물 가격하고 고정가로 나뉘는데 현물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동향을 나타내고요. 이제 고정가는 기업 간 대량 거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가 잠시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 반도체 시장에서 현물가 거래 비중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은 D램의 고정가의 그 선행 지표로 주로 쓰이고 통상 현물가 추세는 수개월 뒤 고정가에 반영이 되죠. 낸드도
현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지난 4월 13일 오전 그 3D 그 TLC죠. 512GB짜리 제품가가 4.64달러네요. 전날보다 0.4% 올랐고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감산 발표 뒤에 가격이 오름세네요. 감산 발표 당일이던 4월 7일 날은 4.608달러,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처음 상승을 했고 그 뒤 4월 11일 가격은 4.608달러로 주춤했는데 12일 날 12일에는 4.625달러, 13일에는 4.642달러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가 그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인위적인 감산을 공식화한 뒤에 나타난 첫 시장 변화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메모리 시장 1등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그 감산 결정이 수요를 자극했을 것이다 보는 것 같아요.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이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에서 45.1%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죠. 낸드에서는 33.8% 점유율을 기록해요. 이번 그 현물가 상승이 시장의 추세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한다. 그런 신중론도 대체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고객들 재고가 이제 충분히 줄어들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경우 반도체 업황은 낮은 생산 증가율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회복세에 이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 가격도 이제 조만간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은 결국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막 바닥 치고 할 때가 우리 우선주 5만전자, 본주는 6만전자인데 이때 부지런히 모으고 지금 배당의 영향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본주랑 지금 우선주하고 갭 차이가 크죠. 지금 11,000원 정도 나니까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뭐 저렴하게 많이 모으고 싶은 분들 우선주 모으시고 아니다. 저는 우선주 필요 없고 그냥 본주만 모을래 하면 본주 사시면 돼요. 본주가 또 성장성이라고 해서 약간 가격 상승력이 좀 커 보이니까 또 외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본인이 보셔가지고 뭐 배당이 중요하면은 우선주 저는 차익 실현이 우선이다 하면은 본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른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